교육공무직 경기지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쯤 됐네요.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 본부의 부본부장 그리고 조직강화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퇴직조합원인 이시정입니다. 퇴직조합원으로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인사드리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조합원 교육의 주제로 4기 민성교육감 선거의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2009년도에 전국 최초로 1년짜리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7개 모든 교육청에서 제1기 민성교육감, 직선제 교육감을 뽑게 됩니다. 아마 200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 다 기억하고 계시죠? 2009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연 것이 경기도 교육청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2009년과 20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경쟁 중심의 특공교육, 줄세우기 교육을 강조했었던, 그래서 특목고를 유난히 강조했었던 이명박 정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특공교육에 맞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교육, 그래서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진보교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의제 3가지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했던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학생 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전국의 교육을 주도했던 게 경기도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래 하단에 사진이 있네요. 얼마 전에 했었던 송주명 후보의 출판기념회 때 오셨던 분들입니다. 맨 왼쪽에 분이 김상곤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송주명 예비 후보,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서울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도 보이네요. 자, 당시에 무상급식 하면은요,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래 사진에 보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 망한다고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무상급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고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이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시작했던 진보 민주교육의 핵심 의제인 이 3가지가 사실상 이걸 설계했던 사람이 현재 송주명 예비 후보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물론 함께 했죠. 자, 이런 교육 정책과 관련된 내용만이 아닙니다. 당시 경기도 교육청은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금은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지만 당시에는 학교 회계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전국에서 최고였던 데가 경기도 교육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맞춤형 복지, 그리고 명절 휴가비 이런 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다른 지역이 곧바로 따라서 시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탈모 증상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 해에 2월 재계약 시절이 되면 1만 명씩 잘려나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교육공무직본부에서는 당시에는 전혜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죠. 전혜련에서는 학교장 재량을 없애지 않는 한 우리의 고용 안정이라든가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감 직고용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정법원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교육감이 아니고 학교장이라는 판례도 이미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때 교육감 직고용을 만들어내는 게 만만치 않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저희는 조례 제정 투쟁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육근무지 전해령 경기지부에서는 수천 명의 직고용 조례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받았고,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고 의회에도 제출하고 당시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에게도 제출했습니다. 당시의 교육 관료들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거부해야 한다는 그런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당시 김상곤 교육감에게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감 소속으로 직고용해야 된다는 막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송주명 지금 예비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고용 시대가 열립니다. 당시 경기도 의회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합니다. 이 TF팀을 3자로 구성하자는 결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해령 경기지부, 그 다음에 경기도 의회에 교육위원 한 사람,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의 서열 넘버 3죠. 기획실장이 참가하는 조례 제정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고용 시대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만 명이 잘리던 고용불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강사 직종의 고용불안에 많이 시달리고 있죠.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장이 사용자가 아닌 교육감이 사용자로서 단체협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 진보적인 교육을 선도했던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8년 동안 참담한 상황에 이릅니다. 자, 그 넘어가기 전에 교육복지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육복지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무상급식, 처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무상급식이 이제 완벽하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죠. 지금은 무상교복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장 선거를 보니까 무상체육복도 공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고교까지 무상교육은 실시됐습니다. 이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이제 교육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송주명 후보가 공약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상준비물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구와 교재를 학생들에게 맡기게 되면 이걸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구와 교재가 준비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준비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예산은 누가 책임지냐? 걱정되시는 우리 조합원동지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은 지자체장들도 찬성합니다. 지자체 예산 끌어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교육이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책임지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주는 학교로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교육복지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교육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나운서죠?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멘트입니다. 한번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추억에도 교집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시락일 겁니다. 추운 겨울 당번 학생의 핵심 임무는 난로 위에 쌓아둔 도시락이 타지 않도록
고루 위아래를 바꾸어 놓는 것이었고, 허기진 친구들은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쉬는 시간 간간히 모두 먹어치웠던, 그렇게 도시락은 추억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락은 또한 노동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서둘러 일어나 챙겨야 했던 아이들의 먹을거리.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기본이 2개였고, 아이가 서너시라도 있다면 아침 식탁 위에는 정성스레 싸놓은 도시락통이 줄을 서 있었죠. 그것은 반복되는 그림자 노동.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학교 급식 전면 시행은 해방의 날이었고, 혹자는 도시락에서 해방된 날을 일컬어 여성 해방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도시락은 또한 계급이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좋은 집안과 그렇지 못한 집안의 아이들이 때로는, 아니 사실은 거의 매일 서로가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옛날엔 그깟 계란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이들의 계층이 갈리고 남모를 열등감과 낭패감을 하루 한 번씩 겪어야 했던, 그래서 매일 노동하는 어머니들의 마음까지도 상처 입게 했던, 그러니 도시락이 없어지고 학교 급식이 시행됐다는 것은 그 모든 도시락의 추억과 어머니들의 끝없는 노동과 특히나 교실에서의 일어났던 계층의 갈등까지도 모두 공교육이 대신 책임져 주었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밥하는 동네 아줌마.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그 비하의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밥하는 동네 아줌마. 늘 하는 일이고 그것도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뭉쳐진 이 세 단어의 조합으로 인해서 상대를 업신여긴다는 뜻이 필연적으로 강해지는 그 발언.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도시락의 추억과 어머니의 노동과 교실에서의 차별을 대신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랑 세 단어로 비하되기에는 그들이 대신해준 밥짓기의 사회학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밥하는 아줌마라고 하는 우리의 노동을 비하했던 당시에 나왔던 뉴스룸의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납니다. 도시락에서 해방된 날을 일컬어 여성 해방의 날이라 말하기도 했다. 도시락은 또한 계급이기도 했다. 어머니들의 끝없는 노동과 교실에서 일어났던 계층의 갈등까지도 모두 공교육이 대신 책임져 주던 커다란 사건.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이런 문제까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게 교육복지의 중요성입니다. 이 교육복지의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육복무직 노동자들이죠.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주와 자부심을 갖고 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랬던 경기도 교육이 지난 8년 동안 완전히 후퇴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불통의 8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통을 잘 안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문제였습니다. 교육은 교사들이 하는 것, 교육은 교사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교육 철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진짜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교육이 어떻게 지금 시대에 교사들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21세기에 19세기의 교육 철학으로 21세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사들의 엘리트주의적인 교육 철학이죠. 이런 구시대적인 교육관으로 지난 8년 동안 교육을 이끌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 학교가 해줘야 될 가장 원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돌봄입니다. 가장 안전한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은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방과 후 가정은 교육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이었죠. 돌봄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돌봄은 교육부가 예산을 제대로 대줄 테니까 정말 모든 돌봄 노동자들을 전일제로 바꿔내고 그리고 돌봄 시간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에서 16개 교육청이 유치원 방과 후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유독 2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을 낮게 줍니다. 이유는 교육이 아니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가 이재정 교육감 8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불통의 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체협약은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 다 아시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원래는 단체협약 갱신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단체협약을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꿔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을 받쳐주는 참모들은 단체협약을 4년에 한 번씩 하자는 이런 계약안을 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단체협약을 2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하에서 무려 5년 만에 단체협약을 갱신해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였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자, 이재정 교육감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0일 후에 6월 1일 날 새로운 교육감이 등장하면요, 이 새로운 교육감과 함께 단체협약 갱신을 바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윤석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에 지명되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시대의 교육관, 노동관을 그대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경쟁을 우선시합니다. 경쟁주의의 특공교육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대통령 탈환에 이어서 진보 교육감에게 뺏겼던 교육감도 보수 지역이 탈환하자라고 하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보수보 단일화를 민주 진보 진영보다 한 발 앞서서 단일화를 사실상 해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었던 임태희가 보수교육감의 보수교육감 예비 후보로 현재 등록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육감의 임기는 4년입니다. 민성교육감 4기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4년짜리가 아니라 12년짜리 교육감 선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감 선거는 일반 시민들이 관심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감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송주명 교육감 후보가 2018년도에 경기도의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돼서 출마했었습니다만은 송주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정말 이름 알려진 사람이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현역 교육감들이 출마해서 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상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면 12년짜리 교육감 선출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0일 남은 기간 동안이 우리의 미래,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인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올인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경기지부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송주명 예비후보를 교육공무직 경기지부의 지지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자, 왜 결정했을까요? 먼저 우리와 관련된 처우뿐만 아니라
송주명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철학이 공교육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주는 학교. 그래서 경기도 공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공교육 대혁명의 주창자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로 송주명 후보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주명 교수의 교육 철학입니다. 아까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 철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송주명 교육감은 공교육 대혁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공교육 대혁명을 수행할 동반자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근무직 노동자입니다. 교육근무직도 교육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교육 철학을 명확하게 소유하고 있는 후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송주명 교육감의 교육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 그 이상의 교육을 학교가 해야 된다는 시대정신에 입각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하나로 불평등 사회 양극화 문제가 다 제기됐습니다. 아마 도지사 선거에서도 똑같이 제기될 겁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교육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최대한 완화시킬 건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정신입니다. 왜냐하면 불평등 양극화,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심화됐습니다. 이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교육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그 자녀들은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말 아이를 제대로 케어해줄 수 있는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는 이 시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학교 안 가고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교육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말 코로나 시기 동안에 많은 교육 격차가 확단됐습니다. 이런 교육 격차의 확대는 정상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 양극화를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교육 복지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학교 현장은 극심한 갈등의 현장입니다. 교육 노동자들끼리 교사와 공무원, 교사와 교육근무직, 공무원과 교육근무직 노동자 이런 현장에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이 갈등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이런 갈등 문제 해소해야 됩니다.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서로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지 합니다. 송주명 교육감은 교육은 교사와 티처와 교육자가 협업해야 된다. 티처와 에듀케이터가 협업하고 협치해야지 교육을 제대로 바꿔낼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하단에 송주명 후보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 프로필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라는 타이틀도 하나 있습니다. 현재도 사회공공연구원의 원장입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산하기구죠. 이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을 지금 7년차 하고 있습니다. 7년차 사회공공연구원장을 하면서 공공성과 노동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연구를 했던 검증된 후보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송주명 교육감이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공약이 뭘까? 여러분 하단에 보면 얼마 전에 했었던 교육공무직 경기 지부와 정책 협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지연 지부장님이시죠. 자, 이 정책 협약 내용은 시간상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이 정책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송주명 교육감은 교육청의 기구를 개편하겠다. 공교육 대혁명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인데 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 독립적인 교육공무직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사협력과가 우리 담당인 거 다 아시죠? 노사협력과에 전화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요,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 해결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교육공무직 전담 부서에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배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제대로 알고 그 고충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 부서에 우선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사도 교육청의 노무관리하는 노무사가 아니라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분들이 교육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만 전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무사를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적인 교육공무직 전담 부서를 과정도로 설치하려고, 과정도로 우선 시작하려고 하는 공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학교의 관리자들이 우리의 고충을 모릅니다.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옆에서 지켜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 관리자들이 현장 체험을 제대로 하도록 제도하는 문제를 공약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승진 과정에 다양한 현장 체험, 급식실에서의 현장 체험, 특수교육, 아동을 직접 돌본 특수교육 지도사 역할에 대한 현장 체험, 돌봄에 대한 현장 체험, 행정 업무를 대신해주는 현장 체험, 과학실에서 과학 실험을 대신해 이런 다양한 현장 체험들을 교사들이 직접 해보고 교육공무원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관리자들이 갖도록 이런 거를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모든 교직원, 교사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죠.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현장의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은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입니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교장 선생님들과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나마 학교에서 노동인권 감수성들이 조금 나아져서 학교 현장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교사들이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교사들이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시절은 물론이고 대학 시절에 임용고시 공부에만 전념했지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인권 교육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수 과정, 연수 과정으로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1기 민성교육감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경기도 교육청의 단체 협약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단체 협약을 전국 최고 수준의 단체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후보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50일 후에 새로운 교육감이 등장하면 바로 단체 협약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체 협약 시작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단체 협약으로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공무 직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 공무직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직종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육 공무직 노동자 중에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방학 때 임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제로 시간제 임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주 기형적인 고용 구조죠. 세상에 어느 정규직이 방학 때 임금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 원하는 사람, 시간제를 원하는 사람, 방학 때 비근무를 원하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상시 전일제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방중 비근무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전일제를 하고 있는
나머지 반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는 한 당신들은 그래도 방학 때 임금 받으니까 좀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갈라치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방중 비근 문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장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4기 민성교육감 4년의 임기 중에 단계적인 로드맵을 설치해서 전직종 상시 전일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이미 단체협약에 정원을 유지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교육감은 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사만이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중에서 교육과 관련되는 직종은 정원도 안 지킵니다. 그 직종의 노동자들, 영양사라든가 사서라든가 이런 직종의 노동자들이 정년 퇴직하면 그 자리에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직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뽑습니다. 오히려 더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를 뽑는 방식으로 정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방 내용 속에서는 정원 유지 반드시 한다 뿐만 아니라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창의적인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많은 연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의 행정업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해야죠. 지금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만 하고 인력 충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교육공무직 노동자와 교사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할 인력이 필요하죠. 인력 충원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수 확대해야 됩니다. 자율연수를 비롯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획기적으로 강화하려고 후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 문제, 건강법 문제 매우 중요하죠. 급식실만 전문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급식실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전문적인 대체 인력 제도, 모든 직종에 대한 대체 인력 제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인력풀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냐? 10년, 20년 동안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이미 퇴직 노동자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퇴직 노동자들이 전문적인 대체 인력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핵심 공약을 수행하면서 송주명 후보는 큰 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직고용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했던 것처럼 이제 교육공무직 제도가 마련되는 시점에 경기도 교육공무직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서 모든 교육청이 경기도 교육공무직제를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모범을 창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라는 거 여러분 다 이미 아실 겁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었던 교육공무직위원회가 3년 시한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교육공무직제를 완성해야 될 핵심적으로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를 여기에서 논의해서 완성시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교육주체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반노동권적인 문제의식이 강한 대통령과 그런 장관들이 들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매우 어려운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자치제이기 때문에 이미 2009년 10년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무상급식을 전국으로 퍼뜨렸고 혁신교육을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의 교육공무직제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이미 모든 분과들과 거의 모든 분과들과 정책 간담회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들의 맞는 공약들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책 간담회를 못한 직종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선 4기 교육감 선거 일정이 잡혔습니다. 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민주진보 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주관을 하고 지금 모든 민주진보 후보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4개 후보만 우선적으로 합의를 하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머지 후보들도 빨리 들어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9일까지 단일화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선거인단 모집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 단일 후보가 5월 12일 날 정식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과 28일 날 사전 투표를 하고요. 5월 30일 날 투개표 참관인 신청을 마감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투개표 참관인 신청을 요청받고 받을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교육감 후보를 진짜 교육감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송주명과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후보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 철학 준비하고 있는 후보 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서 교육감 단일 후보로 만들어내고 교육감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모집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선거인단은 경기도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교육노동자 물론이고요. 사돈의 팔촌, 여러분 이웃집,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절에 다니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감에 대해서는 관심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교육감은 당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출마를 못합니다. 교육감은 당하고 무관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낼 사람이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교육정책을 행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송주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먼저 소개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과 아울러서 송주명의 이름을 알리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재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주명 이름 아는 사람 아직 없습니다. 이름 알리는 것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조합원 동지들은 자, 지금 휴대폰들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듣는 분은 이후에 해주시고요. 컴퓨터로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핸드폰을 꺼내시고 네이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송주명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주명 검색하셨죠? 송주명을 검색하면 송주명 TV가 나옵니다.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자로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주명 TV에서 구독하자고 하기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4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걸 수천 명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퍼날라지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일단 선거 때까지만 한다, 50일만 한다 생각하시고 송주명 구독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기사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줄 뿐만 아니라 댓글에다가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간단한 댓글만 달아도 그것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다양한 분들에게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카톡, 초등학교 동창회 카톡, 중학교 동창회, 교회 카톡,
할 것 없이 다양한 카톡들, 남편의 핸드폰 압수하셔가지고 남편의 다양한 카톡들에도 송주명을 퍼날르기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연말에 연말정산 다 아시죠? 연말정산 할 때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10만 원까지의 후원금은 다시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세액공제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육고문 노동자들 웬만한 분들 다 대상이 됩니다. 시간제분들은 아직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그리고 남편분들 연말에 어차피 세금으로 낼 거 교육감 후보에게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후원하면 연말에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큰 선거입니다. 선거 비용만, 공식 선거 비용만 45억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액공제도 우리가 당선시켜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인단 모집과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으면 보수교육감과 우리 단일 후보가 함께 맞붙으면 충분히 당선되고 교육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4기 경기도 민선교육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당선되면 12년 동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공교육을 제대로, 공교육의 판을 제대로 바꿔내는 교육고문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수준을 넘어서 공교육을 제대로 바꿔내는 공교육 대혁명에 우리가 주체로 나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선되면 달라지더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 2014년도에 이재정이를 밀었더니 이재정이가 저 모양이더라.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갑자기 교육감을 재출마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후보를 선출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교육 철학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사람이 됐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런 후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증해보고 확인했던 그런 후보라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나 그놈이 그놈이야, 이런 냉소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놈이 그놈이야다는 이런 철학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개입하면 그놈이 아니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약속 안 지키면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어낼 수 있는 힘, 우리 교육공무진 경기지부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소통과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철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 왼쪽에 보면,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왼쪽에 보면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송주명 후보가 올렸던 내용입니다. 본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체험을 해보겠다. 급식실 일도 해보고 특수교육 일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야간당직 일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본인부터 해보겠다. 이런 게 현장주의입니다. 이래야서 현장의 고통을 알아야지 그런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50일입니다. 교육 공무직제가 완성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시작되는 시기도 합니다. 매우 엄중합니다. 경기도 교육에서부터 2009년도 10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경기도 교육에서부터 다시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기지부 조합원 1만 명이 넘는 경기지부 조합원이 내가 송주명이다라는 생각으로 10,000명의 조합원이 송주명이다라는 만송이 운동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 바꾸고 교육공무직제 모범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4기 민선교육감과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